이런 신라 사회 분위기로 이 여왕도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대에 비해서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여왕이 탄생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왕이 통치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여왕에게 반발하는 세력은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상으로 이 연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신라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 때 사용된 연은 이 선덕여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말기에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 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선덕여왕 말년에 있었던 이 반란은 신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사용된 이 연은 선덕여왕의 최후와 또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붙여가지고. 한밤중 반월성에 큰 별이 떨어졌다. 647년 비담의 난 때에 있었던 일이다. 반란군은 반월성에 떨어진 별을 보고 승리를 장담했다고 한다. 그러자 반란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왕군이 반란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연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한다.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왕군이 연에 불을 붙여서 날렸다. 마치 별이 하늘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연이 사용된 후 반란은 진압됐다. 이런 비담의 난은 신라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었다. 완전히 별하고 똑같이 됐어요. 선덕여왕에 이어 또 한 명의 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여왕을 지지했던 신흥 세력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연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비담의 난은 어떤 사건이었던 것일까? 선덕여왕 말년, 비담은 명활산성을 본거지로 반란을 일으킨다. 현재 발견된 성곽의 둘레는 4.5km. 명활산성은 자비왕 때 궁궐로 사용했을 만큼 중요하고 유서 깊은 성이었다. 비담의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이곳의 근거지를 정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에 그 비담의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비담은 상대등이었다. 상대등은 지금의 국무총리격으로 왕위에 오를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관직이다. 이런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비담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반란 당시 내세운 명분은 여주 불능 설리, 여왕의 통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이미 4년 전에 당태종이 제기했던 명분이기도 했다.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경멸하고 있다. 또한 주인을 잃은 채 도적이 들끓고 있으니 앞으로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여왕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여왕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당태종의 말은 신라의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상대등 비담에게 난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는다. 선덕여왕이 죽자 사촌 여동생인 승만공주가 바로 왕위를 잇는데 그녀가 바로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이다.
진덕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란군 진압에 나선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비담의 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선덕여왕이 살아있을 때 진덕여왕을 후계자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담의 난 때 선덕여왕이 죽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덕여왕의 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덕여왕파라고 하는 김춘추가 당시 일본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덕여왕의 즉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생전에 선덕여왕 때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담은 진덕여왕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것에 아마 불만을 품고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반란군에 맞섰던 왕군의 총사령관은 김유신. 처음엔 왕군을 능가할 만큼 막강했던 반란군이 갑자기 진압된다. 반란군은 어떻게 진압됐던 것일까? 수세에 몰렸던 김유신이 난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에겐 또 다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산군 암양면에 있는 이곳은 김유신이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당시 백제의 국경과 접해 있는 경산은 신라의 최전방 기지였다. 유적의 입지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 넓은 광장은 군사 훈련을 시킬 때에 기본 동작 제시 훈련 내지는 기본 동작 훈련, 또 마무리 훈련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나머지의 야전 훈련이라든지 기마 훈련, 이런 훈련은 이 주변의 넓은 들판, 이쪽에 넓은 들판에서 이루어졌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신은 암양주의 군주를 역임하면서 이곳의 군사들을 최정예 부대로 훈련시킨다. 그렇다면 김유신이 수세에 몰렸을 때 이곳에서 힘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유신을 지지하는 군사력이 아마도 지방에 있던 김유신이 이 군주를 역임했던 압독군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경산 지역에 있던 그런 병력이 극기가 동원됨으로써 아마 비담의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비담의 난은 10여일 만에 진압된다. 마침내 진덕여왕의 지지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여왕을 뒷받침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던 신흥귀족이 전통귀족과의 결전에서 승리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비담의 난이란 진통을 겪으면서 신라는 또 한 명의 여왕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김유신을 비롯한 신흥귀족들은 진덕여왕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일선에 나서고 삼국통일의 길을 연다. 흔히 우리가 삼국통일이라 하면은 김춘추나 김유신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통일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왕 통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북돋아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듯이 인재를 등용하면 그들을 믿고 최대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